안녕,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저녁 식사들은 맛있게 하시고 커피 한 잔 편안하게 드시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매주 수요일 날 팩폭기로 편안한 밤을 방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건데도 요즘 나는 이제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뭐 준비도 없이 들어와야 될 정도로 매번 미안한 마음도 사실 있어요. 좀 어떻게 방송을 좀 오늘은 무얼 갖고 할까,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까 하고 준비를 하고 좀 와야 되는데, 늘 스케줄에 쫓겨 살다 보니까 방송 시작하기만 한 10분 전까지 계속 작업을 하다가 그냥 불쑥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좀 자리 좀 잡고 좀 안정이 되면 괜찮아질래나 올렸어요. 그 그림의 방향성이나 당장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오늘 구해봅니다. 순살 될 각오하고 그러려면 이제 매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맛을 선택할 수 있어요. 순한 맛 있고요, 보통 있고 매운맛 있고 아주 매운맛 있고, 그래서 한 4단계로 나눠서 서비스를 보다 세분화해서 하기로, 원하는 맛을 선택해 주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학생이 교수님은 순한 맛으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매운맛으로 끝날 거라고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뭐 그렇게 갈 때 가더라도 그래도 원하는 거에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의 그 관점이 있어요. 잘 그렸다. 감각적이고 센스가 있다. 테크닉으로 보나 감각으로 보나 이 정도면 자랑질이다. 이 정도면 자랑질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매운맛으로 정말 지금 4학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 정말 매운맛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꽤 아플 텐데요. 왜냐하면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은 팩폭을 받아도 기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3년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각성을 하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4학년 졸업작품을 앞두고는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건 뭐냐면 늘 얘기하지만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님이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그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운을 받긴 받았는데 그냥 확대를 좀 해서 그냥 좀 봐도 이 퀄리티가, 밀도가 장난은 아니에요. 그죠? 누가 봐도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인내심도 있고 표현력도 있고 센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림 자체를 보면 우와 예쁘다, 우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감각으로 보나 노력하는 걸로 보나 재능으로 보나 그리고 독특한 또 감성이 있어요. 약간 크로테스크한 그런 느낌,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보다는 무지하게 좀 차갑고 그런 약간 좀 네거티브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들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사실은. 그런데 하여간 아주 감각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하는 뭐 그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뭐 섬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아까도 이제 시간 대비로 보면 3학년이니까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죠. 냉철하게 얘기하면 1학년이면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줄 텐데 3학년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더 작정을 하고 하면 충분히 밀도 있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능과 감각, 노력하는 인내심,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뭐 테크닉 뭐 다 갖고 있어요. 너무 순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잘하고 있다. 그리고 3학년이니까 뭐 이 정도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죠. 3학년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학 3학년이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해야 그래도 3학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칭찬만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냉철하게 한번 그림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혼자서 진짜 자기의 재능과 노력으로만 그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공부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한 게 아니고 배운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해부학이나 더더욱이 연출은요. 연기 연출은 물론이거니와 화면에 대한 조형 연출, 조형 미학을 가지고 해야 하는 장면 연출, 그러니까 조형성, 그런 미학, 연출론,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그림만 그린 거죠. 예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텍스처를 넣고 필터링을 하고 열심히 세부적으로 머리카락 그리고 옷주름 그리고 열심히 들고 파서 그것도 대부분 다 대갈치기를 열심히 들고 파서 예쁘게 그렸어요. 그런데 대생이 안 맞고 연기가 안 좋고 장면에 대한 미장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는 그냥 예쁜 모습의 얼굴들만 대부분 있어요. 클로즈업 샷만 있는 거죠. 그것만 일부러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신을 올린 게 몇 장이 있는데 다 화면 구성이 좋지 않거나 대생이 안 좋거나 연기가 안 좋거나 그래요. 그래서 무지하게 안타깝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그림을 잘 그리는 동안 어찌 해부학을 더 밀도 있게 공부하지 않고 왜 연기 연출이나 장면 연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문영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다니는 제주 있다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8, 90%가. 그래서 더 통탄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매번 내가 팩폭을 좀 하는 게 바로 그건데 그림 스타일도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누가 그렸는지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학생들의 그림들을 다 이렇게 늘어놓고 섞어놓으면 막 이렇게 그 포카 카드 이렇게 패 섞듯이 그림을 쫙 섞어놓으면 하나도 찾아낼 길이 없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잘 그린다는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못 그리는 학생들은 무지하게 개성적이에요. 자기 멋대로 그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예쁘다라고 얘기해주는 학원 선생이 됐든 유튜버가 됐든 다 예쁘게만 그리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다 보니 개성적이 된 거죠. 근데 잘 그린 사람들은 미술학원을 몇 년씩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계속 그런 테크닉을 배우고 계속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계속 그런 그림만 그리고 대학 와서까지도 계속 그렇게 그려낸 거죠. 학원에서부터 전부 다. 그래서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다.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림을 못 그려서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잘못된 방식을 고치기가 일단 어려워요. 드로잉 방식 그리고 해부학. 왜냐하면 관념적으로 대부분 그리잖아요. 얼굴이나 손이나 몸을 대부분 다 관념적으로 그려요. 그리던 습관대로. 그러니까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고 예쁜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익혔던 그림들은 다른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모양만 있어서.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오래 그리다 보니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을 바꾸기도 어렵고 해부학을 적용시키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변형되어진 형태가 각인이 돼 있어서 머리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형이나 연출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담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양은 그리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는 없는 거죠. 대부분 그냥 얼굴이나 그냥 포즈, 예쁜 자세 뭐 이런 거 정도만 있는 거라서 그 장면을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깊이 있는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기가 좀 어려워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그리는 친구들이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죠. 너무 오랫동안 많이 그려서 잘못된 어떤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거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실력을 키우다 보니까 아주 기본이 되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체계적인 어떤 그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그 그림 그리는 방식, 그러니까 뭐 내가 늘 얘기하는 그런 포스 드로잉 같은 거, 이게 살아있듯이 생동감 있게 그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뻣뻣하게 그냥 인형들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들이 이제 있어서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테크닉이나 여러 가지 감각이나 너무 좋아서 혼자서 공부해도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원을 다녔을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도 가르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려야 이뻐요. 뭐 여길 둥글게 해야 이뻐요. 여길 좀 크게 해야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그래도 좀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부학 얘기를 조금 좀 곁들여서 하는 정도인데 그 어느 누구도 연기 연출이나 이 장면을 미장센을 분석해서 미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는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좀 근육이 좀 이렇게 있다거나 뭐 이런 정도 근육 얘기하는 정도가 최상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려야 예뻐요, 저렇게 그려야 예뻐요. 뭐 모든 멘트의 뭐 대부분이 다 예뻐요로 시작해 예뻐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팩뽑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너무도 많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전국에 만화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하는 미술학원서부터 대학까지 어린아이서부터 싸그리 전부 다 8, 90%가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다 예쁜 그림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마치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것도 무슨 뭐 미술 사조라고 해야 되나? 뭐 전부 다 이렇게 몰려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나라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개괄적인 얘기가 이 정도예요. 근데 많이 맵지 않나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그림 하나하나씩 다 봐줘요? 어떻게요? 개괄적으로는 좀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이런 생각은 해요. 야, 이거 정말 배우면 정말 잘할 텐데. 왜냐하면 그 단순히 재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뛰어나다는 거지. 이거 정말 배우면 정말 잘할 텐데. 왜냐하면 그 단순히 재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뛰어나다는 거지. 그런 친구들은요, 감각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성이 된 거죠. 인내심이. 이게 뭐라고요? 말씀하신 연기 연출, 장면 연출, 해부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알려주려고 이 팩폭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짚어주셨지만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대부분 개괄적으로 그냥 평가를 하고 몇 개 이제 올린 샘플들을 그림을 봐줘요. 팩폭기에서는. 근데 그걸 말로는 알더라도, 그죠? 내가 지금 해부학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관념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안 맞아요. 해부학 공부하세요. 이런다고 해서 해부학 공부가 되느냐? 그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부분 해부학 책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그 유튜브에 보면 해부학 얘기해주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 자료나 책이 없어서 해부학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를 받지 않아서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거기가 왜 그런 건지, 그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왜 거기가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오는지 여러 가지를 그냥 모양으로만 대부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포스트 드로잉은 다 원인이 있어요. 내가 여기 팩폭기에다 올린 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 그냥 여기 그림이 여기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 예뻐요. 여기를 좀 이렇게 꺾으면 예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그 포즈 하나하나마다 왜 거기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다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림을 봐줘요. 장면 또한 마찬가지예요. 연출 또는 조형 미학에 근거해서 설명을 다 해주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뭐 샘플로 몇 개는 이렇게 팩폭기 때 하지만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속 봐줄 수가 없다 보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내고 와서 배우는 친구들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도 와 있는 친구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나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개인 지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팩폭기 때 지금 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림을 지도를 받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작품을 지도해 주는 걸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다른 방법으로 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예은이가 이제 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지금 이렇게 일러스트 같은 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그 작품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한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내가 해보지 않은 걸 배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팩폭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지도할 때는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금방 가니까 설명하다 보면. 되도록이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거 포인트만 찾아서 그 주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새로운 문제가 뭐가 생겼는지, 그동안 내가 지적했던 것이 뭐가 수정이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봐주다 보니까 그림 한 장 한 장을 다 드로잉을 봐주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한 서너 장 봐주면 또 2시간이 또 후딱 가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들은 개인 지도 시간 잘 하지 않고 정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개선이 돼가고 있는 거, 개선되지 않는 거, 또 앞으로 해야 될 거, 지나온 거하고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예요. 나는 의사. 그러니까 환자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게 의사죠. 오진을 하면 안 돼.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랜 경험을 가진 의사를 찾아다니잖아요. 아무 병원을 가지 않고 어디가 용한 의사다라고 물어봐가면서 가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문영님이 지금 질문한 거는 여기서도 내가 어쨌든 개괄적인 건 내가 이제 지적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느냐까지 이제 하려면 그거는 정말 면밀하게 진단을 해서 어디가 아프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를 이제 다 면밀하게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그걸 이제 설명을 이제 분석해서 해줘야죠. 혈액 검사도 하고 다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그거잖아요. 약 주고 뭐 처방해주고 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으려면 2주 뒤에 와서 약 제대로 먹고 관리했는지 다시 와라 내진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약을 먹고 관리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림도. 그래서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를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 약만 먹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그 처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게 습관이 되어 있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려놓고도 내가 잘 그렸나 못 그렸나 모를 때 많잖아요. 예. 나도 내가 그려놓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 때 많아요. 근데 내 그림은 안 보이는데 남의 그림은 잘 보여요. 그죠? 그래서 원래 바둑도요. 바둑 장기도 두는 놈은 잘 안 보여. 근데 꼭 옆에서 훈수 두는 놈들은 그 길이 잘 보여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잘 보여.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가 그린 거는 잘 모르는데 친구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이상한지는 금방 보일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하물며 이제 많은 그 학생들을 가르쳤던 오랜 기간 가르쳤던 이제 그런 노하우도 좀 있고 이제 많은 좀 식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거지 내가 뭐 잘 그려서 그러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 그냥 먼저 그린 것 뿐이지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닌데 워낙 많은 경험이 있고 뭐 만화,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 일러스트 뭐 할 것 없이 그림이라고 생겨본 거 다 해가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자 어쨌든 개괄적인 설명은 다 했어요. 정말로 디테일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그림을 꺼내서 봐줄 수 있어요. 처음 온 친구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는 설명을 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100배야 난. 왜냐하면 처음 온 친구라서. 근데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지금 3학년까지 마쳤는데 여태까지 그림을 이렇게 올려서 팩폭을 해주세요라고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용기가 대단하다. 어차피 이것도 그냥 예쁜 모양을 그리려고 한 건데 옆에 이제 이 그 벚꽃 같은 꽃잎을 완전히 이 테두리를 다 둘렀어요. 일부러 테두리를 안 보여주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돌려놓은 것처럼 보여요. 대생이 안 맞아서 마치 커버하고 싶은 듯한 느낌? 든 것처럼 그거 자체가 지금 이 캐릭터의 모습을 다 삭감했어요. 이게 잘 드러나는 그런 조형적인 화면이 된 게 아니라 마치 그냥 뭔가 대생이 잘못돼가지고 겉에 외곽선을 다 그냥 메꾼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주름은 너무 지나치게 여기 이제 지나치게 잡아서 여기가 이제 눈에 좀 거슬리기도 하고요. 자연스러운 주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에 있는 대로 보고 그린 거고 손가락도 관습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손가락이 편안하게 자연스럽지 못해요. 부채를 저렇게 잡은 것 자체가 연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얼굴도 지금 정면으로 지금 있고요. 몸도 정면인데 손만 지금 옆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인데 각도를 보면, 근데 이제 반대편 팔은 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면처럼 놓여져 있고 팔을 옆으로 이렇게 뻗으니까 정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돼버린 거예요. 분석을 하자면. 자연스러운 포즈가 되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고개는 좀 돌리더라도 사실은 조금 약간, 이렇게 약간 측면이요. 그러니까 완전 정면은 아니고요. 그래서 떨어지고 이렇게 왔을 때 이 정도면 로우 앵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로우 앵글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반듯하게 해놨으니까 평면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가 안에가 더나 어두워요. 어두우니까 당연히 그 안에가 들어가 보이죠. 여기가 들어가 보이니까 당연히 나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듯한 평면이 된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냥 반듯한 평면에 전혀 입체라고는 없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직선 처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이죠? 아하.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아하게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나라면 당연히 약간 로우 앵글로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로우 앵글로 그려서 이렇게 포스를 이렇게 앞쪽으로 더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잡아서 저쪽으로 넘어가게끔 해서 아마도 이렇게 잡았을 거거든. 그죠? 그래야 이렇게 약간 측면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매가 이렇게 떨어지게끔 그 손도 이렇게 손가락이 사이사이에 벌어지지 않고 살짝 모아서 그 다음에 이 부채는 약간 끝 쪽을 잡고 앞쪽을 이렇게 내밀어야 되죠. 이 각도도 지금 너무 조금 이 각도가 좀 이상한데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 손을 좀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리고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채를 들어서 검지는 조금 더 들고요. 그러고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야 약간 아래를 쳐다보면서 약간 이제 건방지게 뭐 이리 오너라 뭐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정말 총망받는 도령처럼 그렇게 잡아서 보는 관객이 아래서 올려다보게끔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꽃잎이 날리더라도 이것도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조형상 구성으로 본다면 조형적으로 무언가 날리는 느낌도 시선 유도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이제 구도잖아요. 이게 구도는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것만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나는 뭐 작정을 하고 보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그리면서 생각을 해봐도 적어도 이 정도의 구성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에요. 뭐 정답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말고 자 이런 거죠. 이거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겉에를 다 그렇게 막아 놓는 것보다는 틔워서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스 드로잉을 하면 화면 구성까지도 좋아질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화면을 완벽하게 바꿔요. 장면을.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냥이라는 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것도 보면 이건 연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연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남자는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무언가를 막 느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아까도 이제 이 도령도 손을 이렇게 그렸어요. 다 똑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이거 가장 안 좋은 연기예요. 거의 뭐 포크 수준인데 여기 이제 손등도 마찬가지. 중족골조차도 너무 막 이렇게 마른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마치 스토리가 막 피를 빨려가지고 뼈만 남은 듯한 느낌. 정말로 그렇게 보여요. 이 손등조차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백작처럼 느껴진 건 이 복장 때문에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드라큘라가 연상되는 그런 디자인도 또 아니에요. 예. 더 그것도 더 뭐 우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또 해보면 이것도 역시 좀 뻣뻣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손가락도 문제가 있지만 이 목선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어깨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대승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도 지금 상당히 목이 무지하게 길고요. 어깨가 뭐라 그럴까? 지금 이 앵글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아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눈높이가 조금 아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자 머리 위에 이제 남자 머리를 그리려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깨를 뭐 올려서라도 그죠? 어깨를 올려서라도 양쪽이 이제 맞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생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정말 해부학적인 대생의 문제라서 여자를 안는다고 하면 이 흉부 가슴이 안쪽으로 이 쇄골과 여기 상완 그것이 앞쪽으로 더 당겨와서 앉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왔어야 돼요. 근데 바깥에 벌리고 있다는 거죠, 어깨를. 사람을 지금 끌어안아야 되는데 어깨가 지금 널판지처럼 된 거예요. 어깨를 널판지처럼 빤듯하게 피고 바깥으로 그냥 벌리고 있어요. 그냥 안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앉는다고 하면 좀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싸 안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표정으로 봐서는 막 그렇게 그런 것 같진 않으니 적당히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는 안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조금 더 연기를 좀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면 이 여인을 안는 자세가 지금 무지하게 불성실해요. 상당히 좀 불성실한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감싸서 안아야 그래야 더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렇게 포근하게 더 끌어안아서 감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좀 무지하게 조금 그래. 그래서 이 여자도 지금 표정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뭐지?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서 사랑스럽다기보다 이거 뭐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느낌이에요, 표정이. 그래서 연기가 지금 상당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이 감싸서 기대면 남자한테
푹 기댄다고 하면 이렇게 돌아서 있을 텐데 중심이 여기쯤 있을 거고 그래서 여자도 이 어깨가 여기 있다고 하면 여자도 팔이 이렇게 돌아서 그죠? 팔이 돌아서 저쪽 남자의 그 팔을 건너 넘어서 이렇게 감싸야 돼요. 푹. 근데 이제 이 어깨에다가 손을 올린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 어깨 위에다가 여자가 손가락을 이렇게 얹으려고 한다면 이 길이가 이 주두, 팔 뒤꿈치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길은 거예요. 길이 자체가. 그러면 팔을 들었어야 돼, 더. 그죠? 이 상완골을 더 들어서, 훨씬 더 조금 더 들어서 이렇게 올려야 여기 겨우 손가락이 닿을 것 같거든요. 내린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부자연스럽죠. 이 팔을 들어서 굳이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까지 감싸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 그냥 이런 정도로 그냥 다소곳이 끌어안는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팔은 뭐 뒤에 안 보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푹 안기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 골반이 앞쪽으로 골반이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품에 안기는 것 정도로 이렇게 남자 쪽으로 더 포스가 앞으로 가야 되고 남자 또한 팔을 더 감싸 안으면서 그죠?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 안으면서 손가락은 안 보이고 그냥 손등 정도까지만 보여서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정도면 다소곳하게 따뜻하게 감싸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도 이제 허리가 좀 더 위에 있겠죠. 여자보다 아마도 이쯤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니까 반대편도 아마 이렇게 좀 품이 넓은 것이 이렇게 벌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기 자체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여자도 지금 고개를 이렇게 막 들었는데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그냥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이렇게 떨구면서 그냥 기대 있어도 좀 좋지 않았을까? 그냥 다소곳하게 그냥 품에 안기는 거니까. 굳이 얘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쳐다볼 포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곳하게 그냥 이런 정도로 포즈를 취했다면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제 연기가 어색하고 지금 해부학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그죠? 자연스러운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려면 드로잉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드로잉을 잘하려면 해부학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대갈치기니까 그렇다 치고요. 근데도 어쨌든 이 눈이 짝짝이라는 걸 알죠? 얘가 지금 이렇게 짝이 양쪽이 안 맞아요. 일본식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래요. 눈을 자꾸 반타이만 그려버릇해서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다 각각. 왜냐하면 확대해서 하나씩 그리거든. 확대해서 눈 그릴 때는 눈만 확대해서 그리고 입 그릴 때는 입만 확대해서 그리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도 이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좀 돌려서 왜냐하면 고개를 뒤로 약간 제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턱 부분보다는 이마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눈을 이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들어서. 근데 지금 양쪽 눈이 지금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정골이 너무 이후에 너무 많이 보여요. 고개를 이렇게 약간 들면 두정골이 좀 적게 보여요. 두정골이 좀 낮아서 낮게 보여야 되고 전두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전두를 조금 더 넣어서 그렸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반듯하게 그리겠다라고 했다고 하면 나는 이제 약간 고개를 약간 든 형식으로 이제 이해한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전부 다 떨어져야 돼요. 거꾸로.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면 턱을 또 넣어야 돼요. 턱을 넣거나 그래서 다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마가 맞다면, 이 전두가 맞고 이 볼선이 맞다고 하면 눈들이 다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보기에는 전두를 집어넣고 눈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렸어야 돼요. 조금 더 뒤로 이렇게 넣어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연기상으로 본다고 하면. 네. 그래서 이제 두 전골 좀 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부학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얼굴 같은 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 카라도 약간 이쪽이 좀 벌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저쪽으로 본다면 너무 여유가 없어. 저쪽으로 다 두 개가 다 몰려가 있는 상황처럼 보여서 그게 직선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깨에서 넘어오는 거라서 어쨌든 이 어깨도 지금 안 맞죠? 골격이 측면에서 본 거니까 아마도 여기가 이렇게 삼각근, 쇄골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요. 뭐 넥타이가 그렇다 치고 여기도 가슴이 저쪽까지는 안 나가죠, 그죠? 측면으로 있으면 요만큼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양쪽이 다 반듯하게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그죠? 어깨가 지금 탈골 펼쳐놓은 것 같죠? 반듯하다. 어깨가 반듯하다. 아까 이 남자 반듯한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팔이나 흉부, 가슴 부분들을 다 평면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입체적으로 지금 인지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앵글적으로 본다고 하면 좀 더 저 자연스럽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지면 좀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거죠. 측면 앵글이니까. 그 뜯어보면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몰라요. 사실 그냥 볼 때는 뭐 잘 그렸네, 예쁘네 그러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다 예쁘다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어깨 이만큼 나간 거 보이세요? 이건 정말 습관이 어깨 이만큼 탈골된 거예요. 여기 가슴은 좀 여기 있어야 되거든. 이 정도에 이렇게. 그래서 이 선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잖아요. 여기가 쇄골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삼각근이 있는 데고요. 목도 그냥 그리고 있어요. 목이 뒤에서부터 흉쇄 유돌근이나 뒤에 승모근으로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승모근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삼각근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게 지금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예쁘게만 그리고 있는 거라서 전혀 해부학적으로는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다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지 않다. 자연스러운 연기가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사진 보고 한 것 같아서 그렇고요. 뭐 이것도 그냥 예쁘게 했는데 얼굴이 지금 평판이에요. 보이세요? 얼굴이 반듯하다. 명암을 지금 잘못 넣어서 얼굴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요만큼이 그냥 반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반타에 그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각도가 이쪽 반대편은 좁고요. 이쪽 볼이 넓게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쪽이 넓게 보인다는 얘기는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돌려서 그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돌았다 하면 이렇게 라운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평판이 된 거예요. 다 얼굴을 그릴 때 습관적으로 일본식 그림을 그리면 다 평판되는 되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관념적으로 다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냥 예쁘게 그리면 그것이 묻히는 거죠.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